김수민의 뉴스 밑장 1부 돌아왔습니다. 네, 뉴스민의 천용길 편집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디 503, 인디 053. 053. 000. 인디 053의 네. 이창원 대표님. 네,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온 주제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전에 대구 CBS에서 네. 이창원 대표랑 같이 방송할 때 다뤘고, 한번 했었죠. 근데 제가 다시 기억에 좀 안 나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왔습니다. 일부러 잘 모르는 사람 포지션에서. 근데 뭔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주제인 것 같다는 느낌이 탁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이 주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계속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다. 네. 이거 제 직감입니다. 이 사건 설명부터 시작을 일단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박철상. 네. 이 사건의 성질은 많이 다르지만 낙곰수에서 다뤘던 오촌살인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사건의 성질은 많이 다르지만 그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는 미스터리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철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이건 별로 재미가 없는 사건이에요, 사실. 오히려. 근데 이 박철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여러 관계들, 네. 그리고 이걸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이걸 지역 사회가 보입니다. 지역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대한 네. 이 현상으로서 저는 이걸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국에서 숟가락 하나 떠서 맛을 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일단 박철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 저는 끝까지 들으세요. 네, 저는 네. 진짜 이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네. 이랬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네. 근데 나는 내 머리로는 잘 안 돼.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서는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네. 언론상에서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형성한 주식 투자의 기재, 한국의 청년 워렌 버핏, 네.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네. 주식을 조금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박철상이 처음 언론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13년이었습니다. 2013년. 네, 9월에 경북대학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그때 당시에 박철상 씨는 30 정도 됐을 때였죠. 네, 네. 30살 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었죠. 네, 어. 학부생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때 2013년에도 경북대학교 4학년 재학생으로 소개가 됐고 네. 그리고 2017년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게 사기로 드러날 때까지도 경북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재학생이었어요. 직업이 경북대학교 4학년이야. 네. 항상 박철상 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네. 이렇게 나왔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직업은 학생이야. 네. 네. 경북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재학생이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재학생이. 재학생이 대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네. 돈을 1억 원. 벌어가지고 예. 기탁을 했다. 네. 어.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이름과 소속 등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대학교 측에 말했으나 대학 측이 최소한의 자료는 알리자라고 박 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201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익명으로 기부하려고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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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익명으로 기부하려고 했던 목적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름을 밝히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네. 그러고는 이때부터 박철상의 기부 행렬이 이어집니다. 예. 기부 행렬이면 혼자 하는 행렬? 네, 혼자서 기부를 여러 곳에 어허. 하기 시작하는데 네. 일단 기부한 곳들의 목록만 살펴보면 경북대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 서부고등학교, 어허. 강동고등학교, 어허.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어허. 그리고 대구 시민센터, 어허.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사랑의 열매, 어허. 한배 평화재단, 미담 장학회,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에도? 네. 전남대도 했어요. 이거는 경북과 전남의 관계를 고려한 겁니까? 이 맞습니다. 경북대가 전남대에 이렇게 교환 이렇게 같은 국립대니까 네. 교환 학생도 보내고 그런 교류들이 있죠. 이게 네. 포스트를 정해갖고 콕콕 찍어주듯이 기부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콕콕 찍어준 사람이 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 박철상 씨가 혼자 찍은 게 아니라. 혼자 찍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2014년에 이제 이 박철상 씨가 대구 시민센터에 1억 원을 기부를 해요. 이 네. 대구 시민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NGO를 지원해주는 NGO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구 시민센터가 이 여러 어떤 중간 지원 조직도 하고 있고 서울에 되게 이런 조직이 많죠.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이제 그런 곳들을 표방을 하면서 많은 또 지역 사회의 NGO 활동가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사회혁신 사업 종작 돈으로 쓸 돈을 기부를 했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경북대학교에 KNU 이 영예 장학생을 선정해서 이제 표창을 하는데 여기에 박철상한테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박철상 씨 포함해서 7명이 선정되어서 이제 200만 원의 장학금을 또 수여받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상당히 지역 사회에서 조금씩 이제 이름을 알려내게 되고 2015년 초반에 경북대학교에 다시 9천만 원을 또 네. 주게 됩니다. 그리고 5년간 4억 5천만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네. 약정을 해요. 이게 복현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박철상 씨가 이거를 사실 하면서 네. 확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1억 기부했을 때도 누구지 했는데 네. 이후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시민센터에 있는 여기에 이제 시민센터 부설 동행위원회의 이 이름들이 이정우 전 그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수시고 지금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상희 그리고 박찬석 네. 국회의원 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홍동률 대구대 총장 하셨죠. 네. 성상희 변호사. 네. 뭐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나는 명망가 분들의 이 사회혁신 사업을 하는데 종잣돈으로 쓸 돈을 이제 기부를 했고 네. 이후에 경북대학교에 이제 5억 정도, 4억 5천 정도를 다시 약정을 하면서 네. 확 알려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실제 돈을 준 거예요, 아니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실제 돈을 이 대구 시민센터에까지는 돈을 준 거였고 실제. 네. 2015년에 경북대는 9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5년 동안 매년 9천만 원씩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죠. 이때 네. 근데 처음 등장한 게 박철상의 기부 방식이죠. 그러니까 약정을 해서 네. 매년 얼마씩 나는 이만큼을 기부하겠으니 알려주십시오. 인증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4월에 2015년 4월에 대구의 영남일보가 있습니다. 대구의 영남일보는 매일신문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큰 언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의 조중동 같은 네. 뭐 매일신문이 조선이라고 하면 네. 영남일보가 동아나 주광 정도 되는 뭐 이렇게 사이즈로 보면 네. 큰 어떤 트리오가 아니라 양대산맥. 양대산맥이죠. 근데 네. 약간 산맥의 차이는 있어. 많이 기울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태백과 소백 매일신문이 좀 사세가 더 크죠. 네. 훨씬 크죠. 2배 정도 크다고 네. 봐야 되죠. 태백과 차량산맥 정도 정도 되는데 어찌됐건 대구의 유수의 언론이죠. 네. 이 영남일보에서 주말 섹션에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걸 기사를. 그렇죠. 저도 이 기사 봤거든요. 네. 3면에 걸쳐서 박철상이 전면이 3면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2면도 나오냐? 아니고 3면으로. 3면으로 한 장 넘겨도 또 한 나와요. 장 넘겨도 2면으로 나옵니다. 이때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한국의 청년 워렌 버핏 네. 그리고 400억대의 자산가. 네. 요 얘기, 그러니까 박철상 하면 딱 떠오르던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400억 요 두 단어를 영남일보에서 띄워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박철상이 스스로 나는 한국의 청년 워렌 버핏입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 기자가 그렇죠. 붙여준 거다. 붙여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어떻게 벌었냐 하니까 중학교 때 모의 투자를 배웠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실제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1,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주식으로 벌어들였던 1,500만 원을 이제 장학금으로 내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힘들게, 나처럼 나도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나와 같은 이런 공부하는 학생 등을
한테 앞으로 매년 7억씩 50년간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럼 돈이 도대체 얼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0억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뭐 그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다음에는 네. 그러고 나서는 이때 이 영남일보 보도가 나간 다음에 네. 이 많은 유수의 언론들이 박철상과 함께 기사를 쓰면서는 다 한국의 청년 버핏 네. 또 어디다 기부했다 이런 보도들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2015년 7월 9일에 박철상 씨가 대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5년간 3억 6천만 원, 그러니까 매년 6천만 원씩, 6천만 원씩이 아니죠. 계산이 안 되는데 5년간 3억 6천만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또 약정을 해요. 근데 이때 낸 돈은 얼마예요? 낸 돈은 없었어요. 없고 네. 약정만. 약정만 하게 그러니까 되는데 이 보도가 나가게 된 다음에 네.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의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했고 또 많은 곳들이 사실 이 돈을 또 받기 위해서 네. 박철상 씨하고 접촉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대학 장학기금 10개를 만들어서 25억 정도의 이게 장학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을 했고, 네. 그러니까 약정입니다 여기서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도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1억 원 이상 기부를 하면 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라고 네. 이 클럽이 만들어져요. 여기 이제 회원으로서 가장 젊은 그렇죠. 회원이었을 대학생으로서는 겁니다. 유일하게 최초로. 네네. 가장 젊은 회원으로서 이제 기부 활동을 펼쳤고 그러면서 이 2016 대한민국 사회공헌 영웅 100인 여기는 선정이 됩니다. 한국사회공헌재단에서 선정이 되고 포브스에서 네. 아시아 기부 영웅 영웅 대열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네. 포브스 선정 네. 네. 아시아 기부 영웅. 네. 대구의 버핏에서 네. 아시아의 기부 아시아의 아시아의- 기부 영웅. 그리고 이제 전국 방송에 나가서 영웅. 네.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이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네. 이야기를 해주는. 그리고 이때 묘하게 청년들의 어려움, 네. 이 청년 정책들이 막 각 지자체부터 해서 중앙정부에서 막 만들어질 때예요. 그때 또 편승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에 이런 청년도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도 있구나. 네. 라고 막 알려지게 되는 그 타이밍이죠. 근데 이 와중에 돌연 박철상 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주식 투자 활동을 중단하겠다. 오. 네, 서태지. 맞아요. 서태지야. 은퇴 선언이야 이거. 네. 갖고 있는 이 400억 원대 자산 중에서 노후 생활 자금을 제외한 전 재산을 50년에 걸쳐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출발해서 네. 다른 직업도 없이 네. 투자를 해갖고 떼돈을 번 다음에 여기저기 기부하고 네. 어느 날 호련히 중단하겠다. 네. 그리고 조금 남겨놓고 다 기부하겠다. 네.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네. 조금 남겨놓고 다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정이에요. 50년 약정. 50년 약정. 예. 그러고 나니까 아까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잖아요. 대구시가 2016년 10월에 박철상에게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상을 또 네, 네. 네. 줍니다. 네. 그 다음에 기부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전남대에 6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약속. 약속. 네. 근데 핑클이야. 약속해줘. 네. 몹쓸 재현. 그리고 또 박철상에 대한 수상 그리고 기부 약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금액이 점점 커져요. 네. 2017년 8월이 되면 박철상이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을 만나서 네. 이번엔 발전 기금을 1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기탁하겠다라고 또 약속합니다. 네. 그런데 하루 뒤죠. 2017년 8월 3일에 그 주식 투자자 주식 고수로 알려진 신경준 씨가 이 의혹을 제기하게 되고 1,500만 원으로 몇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 네. 한번 통장을 까봐라.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요구들을 하게 되죠.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2017년 8월 2일에 네. 박철상 씨가 경북대 총장을 만나서 학교 발전 기금 추가 기탁 약속했고 네. 바로 다음 날에 주식 투자자 전문가가 네.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주식 저는 박철상 씨에 대한 의혹들을 조금씩 들었어요. 근데 네. 나는 잘 모르니까 주식 네. 뭐 이런 걸 모르니까 저렇게
저런 친구도 다 있구나. 네. 나는 거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 뭔가 야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부터 많았었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좌를 까보면서 주식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라고 하는 것이 그네들 사이에서는 무슨 게임에서 이렇게 랩 순위 올라가듯이 나름 자랑을 하는 게 그 주식 카페에서는 네. 그 인증샷 올리는 게 나름의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을 공고히 하는 것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신경준 씨도 자기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거기에서는 내가 이런 투자를 했고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카페들 사람들 많이 오고 네. 다시 또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투자금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증샷 올리는 게 익숙한 풍경인데 박철상은 한 번도 그러진 적이 없었다라는 네. 거지. 도대체 어느 종목에 투자를 했고 네. 어떻게 돈을 벌어 왔는 거를 주식한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네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까면 통장을 한번 까주면 네. 내가 네 원하는 곳에 1억을 바로 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원하는 곳에 네가 기부 그렇게 좋아하니까 오. 원하는 곳에 1억을 기부하겠다. 콜 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 아기와 그렇지. 누구야 조수 고니가 네. 만나는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고수들이 네. 야, 너 지금 좀 타짜들 있는데 패 한번 까보자. 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패 까면 너는 돈을 벌었는 거 인증받아 좋고 네. 또 네가 기부하자고 한 곳에 네. 그 기부 단체는 또 돈을 벌어서 좋고 네. 다 좋은 거 아니냐. 나도 좋은데 기부해서 좋고 그렇게 한번 까보자. 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박철상이 뜸들이게 됩니다. 빼죠. 네. 어떻게 신경준 빼요? 씨가 네. 이때 박철상과 통화를 하는데 네. 통화를 다 녹음을 합니다. 신경준 씨가 예. 녹음을 예. 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을 제기한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네. 박철상과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를 다 녹음을 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유튜브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박철상 씨가 굉장히 이해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래 한번 해보시죠라고 하면 네네 뭐 그렇게 해보죠라고 하는데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아니 이걸 후배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박철상은 항상 이 시대와 네. 인류를 위해서 자기는 사는 사람인 것처럼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식계의 교황.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비법이 있냐라는 질문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전과 철학을 공부하고 독서를 하는 그렇죠. 것이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든가 네. 이런 책들을 읽으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박철상 씨가 전공이 뭐라고 했죠? 전공이 정치외교. 정치외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주식 투자를 권유를 했는데 자기는 오히려 인문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책을 읽는다. 그리고 이분이 사진을 이렇게 그 신문에 사진 찍고 나온 걸 보면 네. 항상 책이 있고 네. 뭐 자기는 이러한 고전들을 읽고 있어요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포즈가 책을 읽는 포즈인가요? 네. 그렇죠. 책을 항상 그렇죠.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경준 씨가 실제로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만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게 뽀록 나게 되는 거죠. 네. 네. 고수를 만나니까 어디서 밑장 빼기야 라고 신경준 씨가 손모가지를 탁 잡아 버린 거죠. 실제로 만났다고요? 실제로 만나기도 했고 그걸 또 신경준 씨가 올리기도 했어요. 그 만남에 만남 대한 후기? 이야기들을 네. 그러면서 전화 통화 내역들이 다 나오면서 네. 실제로 400억이 아니라 네. 한 18억, 네. 20억 정도 벌었다. 실제로 벌었다라는 네. 것은 나왔고 그 뒤로 박철상 씨가 쌓아왔던 네.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하나 둘씩 밝혀지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18억 정도를 벌었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다라는 게 뽀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적이 없는 거예요. 네. 통장 이런 거 하나도 보여준 게 없죠. 네, 하나도 보여준 게 없었고 네. 박철상 씨가 이렇게 뽀록 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본인이 글을 올렸어요. 그렇죠. 네. 이때도 본인이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지원한 후원한 후배들이 보고 있다. 이 후배들을 욕하지 말아달라. 지금 사람들은 박철상이 뻥을 친 걸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데
본인의 후배들에게 이 비난의 하살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후배들이 비난을 받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돈을 벌잖아요. 젊은 나이에 네. 우리 다 같이 한 1,000만 원만 100만 원만 내 주머니에 있어도 네. 뭐 놀고 싶고 사실 네. 이거 막 자랑하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좋은 거 좀 자기 관심 있는 거 좋은 거 뭐 차를 산다거나 어디 뭐 진짜 뭐 집을 좋은 데 산다거나 여행을 뭐 멋지게 간다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을 벌면 개인을 위해서 네. 나의 어떤 부족한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특히 주식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내가 주식으로 이렇게 잘 살아요라고 자랑을 했던 사람들은 네. 대부분 다 슈퍼카를 몬다거나 강남에 큰 빌딩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 또 막 부풀리고 그러면서 다시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네. 뭐 이랬던 이 주식 사기들은 보통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박철상 씨는 굉장히 독특하게 네. 돈을 벌어가지고 기부를 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 주가를 올려요. 그리고 투자금을 다시 받고 또 기부를 해요. 하고. 네.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투자금을 받기는 한 것이죠. 그러면서 네. 자 네. 그러면서 이 결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덜미가 잡히냐면 이때까지 뭐 네. 자기가 사기를 쳐가지고 약정해가지고 기부하겠다라고 네. 하면 이거 가지고 범죄는 아니잖아. 네. 네, 범죄는 아니니까 뭐 젊은 친구가 주식 좀 거짓말 해가지고 기부하고 싶었는데 거짓말 좀 했다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네. 이 투자금을 갖고 장난친 것 가지고 이번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 타이밍에서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박철상 씨라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심리 상태를 의료적으로 표현하는 이 사람은 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이해하고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의료적으로 분석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사회 악습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대구의 모 정신과 의사 김현철 네. 함부로 방송에서 누구는 박근혜는 조현병이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적으로 저 사람은 뭐다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좀 다르게 우리는 접근합시다. 맞습니다. 네. 이게 박철상 씨가 이러면서 뭐가 문제였냐면 네. 아까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부를 하고 다시 투자금을 모으고 네. 이 모은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투자금으로 기부를 한 거예요. 본인이 번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부를 약정해 놓고 번 돈은 없는 거죠. 번 돈이 없습니다. 아예 없죠. 아예 없습니다. 예. 그 박철상 씨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났는데 네. 본인이 홍콩에 있는 주식 투자회사에도 뭐 방학 때마다 잠깐씩 나갔다가 네. 주말마다 주말마다. 투자 회사에 자기가 네. 가서 일을 보고 어허. 거기에서 이제 주말에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네. 주말에 정말 바쁘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뭐 뉴욕에 어디 가는데도 주말에는 꼭 거기 그 회사에 홍콩으로 가서 네. 주식에 대한 일을 업무를 보고 다시 네. 한국으로 온다. 네. 여기서 퀘스천.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네. 대구에서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는 실제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말에. 그건 알 수 없는데. 그냥 집에 있었나? 그건 알 수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 수사 결과를 보면 네. 출국 기록이 없어요. 여권도 아하, 없었어요. 한 여권도 번도 없어요. 나가지 않았다. 나간 한 적이 번도 없어요. 나간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사람 감을 잡겠는데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네. 네. 나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투자금을 사람들한테 받아서 기부받았다라고 하는 이 투자금을 박철상한테 준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야 그러면 너 주식 투자해서 돈 번 게 아니었으면 빨리 내가 준 돈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철상이 여기 받았던 돈을 일부 또 기부하고 번 돈이 없으니까 돌려줄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돌려주게 되고 몇몇 사람들이 박철상을 사기 혐의로 기부를 하게 돼. 기부가 아니죠. 네.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고소로 하고 기부를 자, 헷갈린다. 이래요. 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단 재판에서 나온 사람은 총 피해자 4명인데 페북 친구가 있어요. 페이스북 네. 친구. 네. 네. 이 사람이 13억 9천 정도.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14억 9천을 투자했다고요? 투자. 네. 어허. 그리고 대학 동창인데 이 네. 사람은 6,300. 네. 그리고 대학 선배가 있습니다. 이 사람 3억.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사람이 한 4,850, 한 5천 정도 하면서 18억
좀 넘는 돈인데 이 돈 가지고 자기는 기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주가를 올린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꺼놓으면 내 돈 어디 갔냐? 이제 투자된 거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박철상이 그리고 또 투자금을 모으러 다녀요. 네. 맞아요. 또 모으러 다녀요. 네. 이런 투자금을 식으로. 더 모았고 지금 이 고소한 4명의 피해 금액이 18억 150만 원인데 이 고소한 사람보다 투자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금액도 많죠. 더 큽니다. 네. 그런데 이 박철상한테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 대학 교수도 있고 기자도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명망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박철상한테 이 주식 투자 금액을 맡겼기 때문에 이들은 고소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네. 이제 사회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고 이 지역 사회의 문제로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박철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명성 그리고 이 사람의 좋은 네. 뜻이라는 것을 보고 실제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이 투자를 한 사람은 사실 좋은 뜻으로 박철상이라는 사람이 좋은 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정말 나도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네.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개인의 욕망인 거죠. 돈을 네. 벌고자 하는 욕망. 네. 근데 그것이 박철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포장이 되게 된 것이. 내가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돈도 번다. 번다. 네. 실제로 몇 퍼센트 구체적으로 박철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투자라면 몇십 30%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를 찍어가지고 내가 네. 나 다시 돌려주겠다. 네. 예,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네. 거기에 사인을 하고 투자금을 대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앞서 천 기자 얘기했던 교수, 네.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 사회 리더들이 네. 그런 짓을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했냐? 아니라고. 맞아. 아니, 본인의 아닌 게 확실해요? 분간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혹시? 그러니까 아니요. 이 박철상이 이런 약속을 해요. 네. 박철상한테 자기한테 투자 금액을 맡기면 네. 자기가 수익을 내서 수익의 약정 수익을 초과하게 되면 네. 이거는 기부를 하고 네. 나머지 수익금은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돈을 맡겨서 자기가 수익도 보고 여기서 초과되는 수익은 내가 기부하는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무력과 명예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박철상한테 돈을 맡긴 거죠. 음. 그게 아니었다면 본인이 박철상한테 물어서 본인이 주식 투자를 했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박철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려졌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수들이 대비를 시켰고 띄운 거는 지역 언론이에요. 맞아요. 음. 예.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네. 우리 지역 사회 리더들이 박철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이상한 사기꾼을 지역 사회에 대비를 시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들인 네.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대비를 시켰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청년 버핏 400억 원대의 자산가 네. 이렇게 기특한 훌륭한 청년이라고 띄운 것은 영남일보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영남일보 3면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교수와 기자들이 특히 이분 다 경제과 교수고 네. 아니 그게 좀 웃긴 게 정치학과 교수가 정치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네. 돈을 어떻게 벌였느냐라고 한 번만 물어봤어도 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를 묻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문을 했었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었다. 질문이 없었던 학자들이, 그렇죠. 언론인이 질문이 없었다. 이게 지역사회의 큰 고질적인 문제인데 네. 물론 정말 멋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액면만 놓고 보면 멋있는 이야기들이잖아. 내가 돈을 벌어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네. 기부한 아주 고마운 천사 같은 이런 선배 좋습니다만. 아니, 나같이 삐딱한 사람들은 달라. 그렇지. 저는 좀 기부하고 봉사에 대해서 네. 약간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직업인 교수와 기자들이 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오히려 삐딱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교수하고 기자한테 나 평론가 프리랜서 그만두고 나 취직시켜줘요. 앞서서 김수민 MC가 음. 딱 짚었던 부분이 기부 목록처를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네. 쭉 언급을 하면서 이건 누가 찍어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기자와 교수들이 찍어줬어요. 박철상을 데뷔시킨 이들이 자 그만큼 벌었으면 좋은 일을 할 곳은 이런 곳에 좋은 일을 해라 네. 라고 해서 사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네. 함께 싸우는 단체였죠. 네. 이 단체와 또 대구 시민센터 네. 여기에 찍어준 사람이 이정우 교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한국 베트남 평화재단의 네.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왜 전남대학교에 갑자기 발전기금 기부를 약속했을까 보면 모교인 경북대학교에 기부를 하게 되고 네. 자 한창 대구와 광주 간의 달빛 동맹 그렇죠. 예, 요 차원에서 전남대에 기부하면 이 그림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전남대학교를 찍어주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박철상이 활동하는 근거지와 무대는 만들어주면서 네. 그가 왜 어떻게 돈을 벌게 됐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7월 11일이었습니다. 박철상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네.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박철상과 그의 기부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박철상의 기부만큼은 진심이었다. 라고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최초 기부를 하고 나서 네. 부담감이 작용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 네. 라고 일종의 방어 논리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또 믿고 싶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박철상한테 돈을 투자금을 건넸던 네.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던 네. 대학 동창은 2013년 박철상이 데뷔하고 나서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네. 2012년까지 4,100만 원을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줄게. 네. 투자해달라. 기부하기 전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서 해서 수익을 보고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박철상이 그냥 가지고 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부를 하기 전부터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수익금을 준다거나 네. 돌려준다거나 하지 않고 돈을 계속 모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사기 혐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을 한번 거르는 필터 자체가 없었다. 지역사회가. 이거 여실히 보여준 거죠. 특히 교수들이 네. 이 제자잖아요. 박 씨가. 경북대학교 학생은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존재를 부정하지 마. 네. 아니 존재를 부정한 적은 없어. 그 학교의 학생인지 여쭤본 거죠. 네. 뭐 이 지금 문자 그러니까 이 지역 유력 인사들하고 박철상 씨하고 이렇게 이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던 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네. 이제 나왔는데 이랬답니다. 박철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제자잖아 사실. 네. 선생님 덕분에 뭐 이번에 누가 그렇게 보냈다고요? 교수가 제자한테 학생한테 네. 선생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 챙기세요. 네. 선생님 아유 뭐 천천히 오세요. 뭐 이랬대요. 이거 보면 나 장충기 문자 생각나더라고. 돈 벌어다 주면 네. 나한테 그냥 돈 벌어다 주면 네. 뭐 이 관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야 나도 사업하지만 나도 이렇게는 안 보내거든. 우리 돈 주는 사람들한테 나 이 지경까지는 나도 아닌데. 저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건 사업가의 문자는 아닙니다. 선생님 운운하는 것은 사업가의 문자는 아니에요. 언론인이거나 약간 문과돌이들. 맞아요. 상과도 아니고 문과돌이들이 할 짓이야. 내가 문과돌이라서 알아. 그리고 이게 이제 드러나고 들통이 네. 나고 한 교수는 또 이렇게 보냈답니다. 박 선생 힘내시길 바랍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네. 기자들 다 상대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여되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허여되면 식사 대접 한번 하시오. 이게 뭐야 그건 이게? 누가 보냈다고요? 이것도 한 교수가 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철상 씨하고 친분이 있는 또 언론인들도 굉장히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네. 또 투자를 한 언론인들도 굉장히 많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 사회에 네. 건강한 어떤 비판자 혹은 건강하게 우리 지역 사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사람의 사기꾼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사기꾼을 어떻게 키워져 갔는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박철상 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철상 한 명이라고 하는 이 무슨 사기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가 소위 말하는 지역 사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집단 멘탈리티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이 사건 통해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서 박철상 사건을 보면 이 지역사회가 왜 이렇게 개판인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검증 없는.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없고 검증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영웅에 대해서. 이런 박철상이라고 하는 젊은 영웅이 하나 툭 튀어나오니까 네. 모두들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다거나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참고로 저희 뉴스미는 박철상의 기부와 관련한 기사를 한 건도 쓴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지금 박철상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고 재판이 벌어지면서 네. 재판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근데 당시에 박철상의 기사를 우리는 쓰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기부라는 문화 형태가 네.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네.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소수의 기부자들로 인해서 뭔가 기금이 마련되고 하는 네. 게 저는 좀 비판적으로 뭐 천집장 맞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 네. 상세하게 알 수 없으나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하시는 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이 박혀있게 만들었던 기부 문화와 네.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꽃동네 논란이라든가 네. 무수한 그런 논란들이 다 함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뭐 그래서 저희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임마 너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박철상 너랑 동기인데 박철상이 400억 벌 동안 너 뭐 하고 있어. 400만 원도 없다. 아 그때 뾰록 나기 전에. 네. 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자퇴하고 네. 재입학을 해서 31살에 네. 학교에 갔을 때 아니 자네는 왜 여기 학교에 있냐 라고 모든 교수들이 수업을 들어올 때마다 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네. 이상하게 쳐다보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용길이랑 박철상이랑 비슷해. 네.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게 취급받은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천용길 몇 년생이죠? 85년생. 박철상 씨랑 한 살 차이네요. 네, 근데 학번은 같았어요. 학번을 갖고. 네. 야, 묘한데 네, 이거. 근데 이 박철상에게는 네. 계속해서 5년째 4학년 재학 중인데 네. 그것도 학교를 입학한 지 10년이 넘어서 계속 재학 중인데 상식적으로 학기를 4학기 연달아서 다니지 않으면 재적 처리가 돼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재입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 박철상에게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게 나한테는 야 너 왜 여기서 수업 듣고 있어 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던 네. 뭐 교수들이나 요거하고 그분들. 비슷한 현상이 네. 뭔지 알아요? 어떤 60, 70대의 60대라고 네. 칩시다. 60대 노년분이 있는데 노년 진입하는 분이죠. 네. 자기 아들 딸한테 네. 너는 왜 결혼 안 해? 이러다가 TV에 박근혜 나오니까 네. 결혼도 안 하고 요거랑 딱 비슷한 현상이야. 네, 맞아요. 똑같은 노학생인데 아직도 네. 졸업 안 해. 네. 인데 한쪽에서는 학생 신분에 저렇게? 네. 아. 그래서 지금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공개된 정보 안에서만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네. 이걸 하지 않았던 거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사회에도 이런 젊은 영웅, 청년 영웅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욕망이 좀 크게 발견된 네. 게 아닌가. 청년 영웅. 예.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좀 반성하는 게 저는 처음에 기사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좋은 일 하면 네. 박수 쳐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약점.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팩트만 놓고 보면 이건 충분히 의심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역사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실을 전달해주지 않았어요. 이것도 뒤에다 밝혀진 거고 네. 그냥 이쪽 업계에 유능한 사람 하나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밑장 어디서 빼고 있냐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거기서부터 이 쌓아왔던 탑들이 우르르 무너져 버린 케이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철상이라는 사람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나 같았으면 벌써 뭐 참여때 사고 네. 사실 뭐 그렇잖아. 하는 우리 뭐 벌써 해외 여행 다니고 아이 뭘 기부고 뭐 적당히 하고 네. 그냥 그렇게 놀러 다니고 했을 텐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것은 교수와 기자 소위 말하는 지역의 지식인 집단들이 통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들 뭐라고 반성하고 있나요? 평가를 하거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 자체가 폭로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예, 그거 자체가 본인들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네.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사적으로라도 네. 박철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역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그렇겠지만 네. 일말의 책임감을 저는 같이 느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적으로라도 저는 반성하고 있다. 혹은 뭐 그런 코멘트를 했다라는 네.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넘어간 건 그냥 믿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다 들춰지고 밝혀진 이후에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대구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리고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교수들 이들이 얼마나 실물 경제에 문외한이었던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행위도 기부도 마찬가지지만 네. 주식 투자라는 행위도 나는 선악의 잣대는 들이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요. 근데 굉장히 논쟁적이고 문제적 행위예요. 경제에서 네. 주식 투자라는 행위가.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혹시 이게 검증됐나요? 이 사람의 투자 기법이 어떤가? 검증이 전혀 안 굉장히 됐습니다. 투기적이었는지 아니면은 가치 투자의 외형이라도 띄고 있었는지 그것도 전혀 없다니까. 드러난 게 물어보지 없었습니다. 않았던 거예요. 경제학과 교수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가치 투자라는 것도 사실 사기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안목과 나름의 그 기업의 도덕적인 걸 포함한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타치기라든지 뭐 그냥 어느 기업이 됐든 간에 많이 뛸 것 같으면 해가 탁 빠졌는지 이런 투자 기법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네. 그만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돈이 있어도 안 해. 시민사회 활동가들 네. 대체로 그럴 그러니까 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 주변에 주식도 투자하고 주식을 어느 기업이 얼마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네. 하는 주변에 이런 친구도 두고 있지 않았다.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폭이 상당히 좁다. 저는 언론인들도 언론인들도 교수들도 교수들도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한편으로는 또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똥물에 가서 같이 뒹굴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뒹굴진 않더라도 네. 냄새라도 좀 맡아봐. 맞아요. 네. 근데 냄새도 안 맡고 지내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이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검증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완전하게 닮았다고 보진 않지만 황우석 사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네. 저는 무엇보다도 박철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네.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 누군가는 그 장학금이 언젠가 나한테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거고 네. 또 누군가는 저렇게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말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거거든요. 여기에 교수와 기자 집단들이 함께했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지역의 지식인들이 정말 반성하고 거기에 일만의 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우리가.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거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의 정체가 아닌가. 약정이라는 형태.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계좌를 이체할 때 돈 다발이 오가지 않습니다. 숫자가 찍히고 뭐 이런 거죠. 네. 예, 이 돈이라는 묘한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질이 있는데 그것을 10분 활용한 범죄를 박철상 씨가 했고 난 결정적으로 이 대목에서 철학자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떠올린 철학자. 철학을 잘 공부를 안 하셨구만. 철학을. 뭐야? 네. 누군데? 그래서 이창원 씨는 불문과를 나왔으니까 네.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네. 요 정도까지 나오면 탁 티 나와줘야 돼. 사르트르. 아이 예, 뭐야. 보드리아르겠네. 이게 그렇지. 시뮬라크를 얘기하려고. 장 보드리아르. 아, 네, 우리 장 영화 보드리아르요. 매트릭스에 네. 보면 네오가 무슨 책을 보는데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봅니다. 네. 되게 쉽게 얘기할게. 나도 무식하니까. 장 보드리아르는 가상과 현실에 그게 없는 네. 구분할 수 없는 세계를 얘기했던 거예요. 예, 저는 그거하고 굉장히 맞닿아있다 이 사건이. 아, 보드리아르까지 간 건 너무 간 것 같은데 하여간. 아니 저는 가상과 현실 간에 아니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 야 이거 없어 보인다. 아니 없어 보여. 아니 보드리아르 말고 프랑스 이야기하니까 누구, 순간 누구?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전 장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자. 장자. 장씨 똑같네. 잠깐만, 장 내가 어디서 보드리아르는. 얼핏 읽은 것 같은데 네. 장자하고 장 보드리아르의 공통점이 있다고. 비슷해요. 장씨. 그러니까 장씨로. 아니 그러니까 호접지 뭐. 네. 인동장신가? 그렇구나. 아니 그 얘기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장자하고 장 보드리아르의 공통점? 네, 매트릭스. 아 거기도 장자 나오죠. 네, 장자가 아, 나오죠. 오 천용길이가 하나 더 얹었어. 야. 똑똑똑해. 네. 근데 우리 인문학과도 관심이 많고 네. 아, 우리 본인이 불문과인데 제가 이번- 보드리아르 맞췄나? 맞췄구나. 이번 네. 그 제 학교 강의 가잖아요. 네. 1번이 그거에서 아우라와 시뮬라크에 대해서 논하나였어요. 아.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철학입니다. 첫 시간이 그러니까 첫 1번 기말고사 1번 아 질문 문제가. 아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웃긴던데 이게 또 기자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법정에서 검찰이 앞으로 이렇게 변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 네. 이렇게 물었대요. 박철상 씨한테. 아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확 닥쳤네. 그렇죠. 돈 갚아야 되니까 네. 특수 용접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특수 아. 용접이요? 어. 아 그거는 본인이 이게 박철상이 5년 이상 구형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때문에 이 금액이 일정 수가 넘었기 때문에 본인이 깜빵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변제할 거냐 하니까 빵에서 이 기술을 배우는 특수용접 기술을 배워서 이걸 나와서 우리가 이 돈을 갚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네. 이걸 보고 정신 못 차렸구나 얘는. 네. 에이, 푹 썩어야 돼요. 얘는 정신 못 차리고. 가상과 현실을 특수 용접하려 했었던 정신을 못 사람이군요.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이런 사건이 또 있었나요? 비슷한 사건에 아까 황우석 사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 나는 이 사람을 정체성을 뭐라고 봐야 되나? 타짜인가? 낚시꾼인가? 혹은 조물주인가? 없는 세상을 창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저는 박철상 씨 연락처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많은 기자들이 네. 박철상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었고 네. 취재를 위해서 인터뷰를 위해서도 경쟁이 치열했었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투자금을 어느 정도 본인의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과 관련된 기관 또는 뭐 학교 단체에도 이 박철상에게 일종의 부탁을 하는 네. 이 박철상 연락처를 가지는 게 한때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네. 유행했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취재하려고 보니까 사실 연락처도 모르니까 취재를 못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거는 저는 아까 지역사회와 뭐 교수들 반성해야 된다고 했지만 기부와 약정을 먼저 홍보했던 저 경북대학교가 먼저 사과문을 발표해야 네. 된다고 네. 봅니다. 네. 네. 사과문 발표하라. 네. 나는 졸업을 11년 동안 안 시켜주고 결국 그거 했어. 천용길한테 사과하라. 결국 그거 했어. 예, 그거였습니다. 천용길의 한풀이.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 지역 사회의 지식인들, 뭐 교수들, 언론인들 함께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부는 저처럼 뉴스민에 10,000원, 20,000원씩.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그거 기부입니다. 후원이지 기부가 아니고. 뭐 하여간 기부죠. 네, 우리가 그래서 뉴스민에 네.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계좌번호를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 크게. 대구은행 504-10-127-1238입니다. 504-10 네. 127-1238. 네. 앞에 번호가 마음에 들어. 504야. 503보다 한 네. 끗 높아. 네. 네. 참고로 그 유스민은 매달 후원금을 5만 원 이상 받지 않습니다. 특정하게 많이 내는 사람의 네. 그 손길은 거부하겠다. 맞습니다. 조금씩 내라. 네. 누구도 우리를 자본으로 지배할 수 없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천용기를 지배하는 것은 원한입니다. 원한. 왜 나는 30 넘은 학생이라고 학교 졸업 안 하냐고 그렇게 물어놓고 나처럼 졸업 늦게 하지도 않았던 그 박철상에게는 다들 선생님이라고 불렀는가? 네, 오늘의 결론입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보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고민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하지도 않은 일,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했었던 것처럼 우리 누구나 한 번 이상씩은 살면서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행동을 나무라고 싶지 않네요. 사실 그렇게 조금씩 푸는 것이, 지어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통째로 세상을, 사건을 지어내는 것보다는 네, 적절한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역으로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든 간에 속을 수 있습니다.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해왔네. 누가 준비를? 진행자가 이제 좀 되는 것 네. 같아. 그래요? 지금 내 멘트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나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짜 믿어야 돼요, 저. 진짜야. 내가 아까 장보드리아로 이거 다 장보드리아로. 들으면서 떠올린 겁니다. 예, 자 오늘 참 독특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로서도 또 다른 컨셉트와 내용과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